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아침은 좀 약간 안개가 낀 듯한 날씨인데 그래도 날씨는 많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정말 영하권에 머물렀었던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약간의 좀 그래도 따스함을 맞이할 수 있는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프닝 멘트 때 좀 약간 멘트를 읽다가 실수를 했죠. 네, 지금 제가 혀 끝에 혓바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몇 개가 막 나서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아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여러분들과 월요일 맞이하자마자 뭔가 오프닝 멘트를 멋있게 간드러지게 딱 했어야 되는데 말이 꼬여버리니까 순간 오늘 월요일에 그 시작을 좀 멋있게 시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쑥스럽네요. 네. 그런 거 있죠. 저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 그런 게 있어요. 월요일의 시작이 상쾌하지 못하면 약간 그 한 주는 굉장히 좀 우울하고 좀 찌뿌둥한 한 주의 시작일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약간 좀 그런 부담을 떨쳐버리고 여러분들과 어쨌든 이렇게 문화다락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월요일을 활기차게 시작해보는 그런 하루를 맞이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여러분들과 첫 방송을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2013년 12월. 진짜 언제 이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지난해 12월 달만 해도 내년 2013년에는 더더욱 많은 성장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계속 아침마다 만나게 됐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2013년 12월에는 약간 꿈꿔왔던 이런 모습일 거다. 나는 이런 위치에 약간 이런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에 조금은 미친 부분도 있고 못 미친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저도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리고 제 방송을 듣다 보면 이때 내 기분이 이랬구나 이때 내 상태가 이랬구나를 약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 같아서 조금은 뿌듯한데요. 굉장히 좀 여러분들과 이렇게 12월을 맞이하게 되니까 좀 많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는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 좀 12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조금은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그런 그 두툼한 지갑들이 점점 줄어드는 뭐 처음부터 두툼하지 않은 분들도 있죠. 뭐 저처럼 그런 지갑들이 이제 많이 연연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막 망년의 약속, 송년의 약속 같은 거 많이 잡으시잖아요. 그렇게 좀 그러면서 막 부담이 되고 또 이렇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텐데 이런 시간들 우리와 함께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맞이해 보도록 하죠. 네, 우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세의 밤이 머무는 곳에 듣고 올게요. 네, 이문세의 밤이 머무는 곳에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12월 2일 또 2013년 12월을 처음 맞이하는 문화다락방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2013년의 12월 하면 참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그 행사에 따른 우리의 부담감 또 한편에는 또 그 부담감이 앞서서
또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함 이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죠. 네, 진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뭐 지갑 같은 아니면 지갑이 점점 홀쭉해진다. 뭐 유리 지갑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2013년 8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박근혜 정부, 현 정부가 체제 그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중소 서민들 정말 이 유리 지갑의 분노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그런 중소 서민들의 분노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만큼 뭐 이런 뭐 연봉 3,540원이었나요? 그 40만 원이었나요? 40원? 그 돈이었나요? 그래서 3,450만 원부터 이제 뭐 세금을 올리겠다 해서 시작된 그 분노. 어떻게 보면 저는 3,450만 원이 연봉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 치수가 넘는 분들이 거의 우리나라 1,5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 어,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은 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 세금이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 낸다는 자체에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나 슈퍼 부자들 아니면 기업들, 대기업들에 대한 그런 세금이 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또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집을 마련하고 언제 내 것을 마련하는 이런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직장인들한테 세금이 더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의 깃털을 완전 그냥 대량으로 이렇게 뽑는다는 느낌, 아픈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프랑스 루이 14세 때 콜베르 재무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그 청와대 때 그 대변인 수석이 얘기하기를 이 내년 세제 개편의 취지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 콜베르 자체 재무상이 얘기했던 세금 징수는 거의가 비명을 더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의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세제 개편안은 대량으로 뽑는다는 느낌, 거의가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의 세금을 뽑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그런 솜털은 뽑지 않은 채 서민들의 깃털만 뽑는 이 시점을 우리는 유리지갑의 분노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유리지갑이라는 자체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지갑들이죠. 그리고 가계 부채가 점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당연시 될 정도로 그리고 오늘 그 손석희 시선 집중이 아닌 신동우 아나운서의 시선 집중이죠. 네, 그 시선 집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현금 영수증 이런 영수증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이제 써봐라. 거기서 연말 정산 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신용카드보다는 그 현금 영수증의 혜택이 연말 정산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방송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 서민들은 이런 하나하나 그냥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정책에 너무나도 그냥 힘없이 쓸려 나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린 이 유리 지갑을 갖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시점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연봉 3,450만 원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이 개편안을 듣고 나서 많이 분노를 하고 또 많이 좀 화를 내기도 했는데 한편은 또 이 3,450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행복한 걸까? 그건 또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뭐 오히려 이 징세 대상에도 못 끼는 그런 자신의 처세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실망하고 비관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좀 더 이런 일에서 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이것이 다른 서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줘야 되는 일이 아닐까. 가뜩이나 힘든데 이 유리 지갑을 통째로 빼앗아 가는 일은 과연 합당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올 12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갑이 점점 홀쭉해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갑이 그 돈을 넣는 아파트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그런 뭐 국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그 계층이 또 구별이 된다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인데,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고 또 어떤 카드가 들어있고 이것에 따라 또 그 계층이 구별이 된다고 하죠. 참 많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서로의 계층을 나누고 있는 그것이 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초월할 만한 그런 수준에서 내가 이 사람과 다름이 뭐 얼마를 갖고 있다, 얼마를 소유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경영을 받고 있는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이 월급에서 모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걸로 정말 많이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란 자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고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이 유리지갑의 한 그 맹목점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가치에 너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을 맞이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또 오가면서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 듣고 올게요. 네, 그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참 달콤하죠? 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주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뭐가 다는 아니다라는 것 다 알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 많은 그 의미를 또 주기도 하죠. 뭐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만큼 돈의 절대적 가치를 풍자하는 속담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행복이 직결되는 것이 바로 돈일까? 아니면 이 돈을 또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많죠.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누구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다르기 마련이니까 내가 돈을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인생을 열심히 달린다는 것. 뭐 그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돈은 벌어도 끝이 없는 것이니까 뭐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목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관을 위해서 자신의 충분히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괜찮은 좋은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죽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거 보면 정말 돈은 상당한 가치인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돈의 위력이 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초월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지갑에 돈이 있을 때, 지갑에 돈이 없을 때, 이런 것을 느낄 때, 정말 그 느껴지는 초라함, 이런 것들도 다 누구나 있죠. 저도 지난주까지, 통장에 잔고가 빵원이었을 때 굉장히 처참하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참 그만큼 우리가 이 지갑에 그 어떤 그 내가 뭐 꼭 있어야 하지만 이런 마음의 든든함을 얻는 것은 아닌데 뭔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없으면 되려 할 수 있는 일을 없도록 만드는 것이 또 이 물질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에 그만큼 가치관을 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놓쳐버리면서 사는 경우를 보면은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든가, 돈 때문에 친구와의 우정이 깨진다든가,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가. 정말 이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그
따뜻한 관계인 것인데 그 관계를 이 돈 하나 때문에 차가운 관계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 돈 때문에 그 부모의 자식 간의 그 정이 끊어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시점에서 지갑이 홀쭉해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홀쭉해지는 것을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막년에는 송년회는 비록 나의 지갑에서는 그 돈이 나가지만 내 마음의 양식은 얻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비록 내 지갑에서는 뭔가 내 지갑은 점점 배가 고파지고 있지만 내 진짜 배가 불러지고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우리가 오늘 유리 지갑의 분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런 지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고 있는데 내가 나의 깃털을 뽑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 세금을 징세한다. 아니면 내 깃털을 어떻게 뽑히는지도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정부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깃털이 뽑혀 나가는 거, 이 정도의 아픔은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한 번쯤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죠. 네.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듣고 올게요. 네,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듣고 왔습니다. 거위 하니까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우리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루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그 황금을 얻기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일컫는 그런 우화인데요. 사실 이 이솝우화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도 월급쟁이들을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지 그만큼 우리는 그 국민들을 존중해야 하다고 정부는 그 국민은 존중받아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너무 그 국민들의 황금알에 대한 그런 깃털에 눈먼 나머지 이런 개편안을 낸 것인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죠. 이 슬로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고 이 이후로 이 슬로건은 정말 많은 복지 시스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누구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조세 부담은 공평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 내 수준에 맞게 내는 세금이라면 거기에 순응을 하겠지만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는 것이라면 조세 저항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알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나 슈퍼부자들의 손털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우리 서민들, 거위들의 깃털만 왕창 뽑으려고 한다면 그 영화 있죠. 설국열차의 꼬리칸처럼 꼬리칸의 반란이 일어나는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참 우리 서민의 그런 유리 지갑들이 점점 깨져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비관하지 말고요. 우리도 이 상황에서 좀 더 이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 이보다 더 나은 생활을 이보다 더 나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이 물질주의로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문화다락방에서
이것을 넘어서 돈이라는 그 물질적을 넘어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는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또 이보다 더 나은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가치는 바로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꿈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다락방에서 좀 더 키워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바로 써내 책장고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어서 들을 곡은요. 네, 이어서 들을 곡은 네, 장미여관의 장가 가고 싶은 남자, 시집 가고 싶은 여자 듣고 올게요.